자, 화요일 이 시간 돈 문제로 답답한 우리의 속을 뻥 뚫어주실 문수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사이다의 탄산요정 문수진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막 뼛속까지 깊게 느껴지는 가을인 것 같아요. 방송국 오는데 단풍도 많이 들고 또 바람도 좀 차가워졌더라고요, 많이. 맞아요. 하늘은 높고 햇빛은 따스한데 공기가 차가워가지고. 맞아요. 바람 불면 좀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건조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할 때 딱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뭐요? 바로 불입니다. 불. 맞아. 불 조심해야 돼요. 건조하죠. 낙엽도 많이 떨어지죠. 바람도 많이 불죠. 또 정전기. 맞아요. 요즘 같은 때 이 시기 딱 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월부터 화재가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특히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많은데요. 지난 6년간 이런 전열기로 인한 화재가 2,879건이나 발생했다고 해요. 특히 전기 난로 화재의 경우는 과열된 난로와 가까운 곳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뒀다가 불이 나거나 또 난로를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네. 또 전기장판은 전기 접촉 불량이나 내부 열선의 압착, 손상 같이 정기적인 요인이 가장 많았는데요. 항상 조심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매번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불조심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역시 겨울철을 맞아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소별로 화재 발생 건수가 많은 곳이 첫 번째는 공동주택이고요. 그다음 공장시설, 단독주택, 자동차, 음식점 순이라고 하니까요. 각 가정과 시설에서 겨울철 난방을 위해 전기난로나 전기장판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도 살피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또 난로 주위에 불이 붙기 쉬운 종이 같은 걸 가까이 두면 안 되겠죠. 또 잠깐은 괜찮겠지 하고 난방기기를 켜놓은 상태로 자리를 비우는 일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왜 발 시렵다고 사무실 같은 데서 맞아요.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밀폐된 곳에 이렇게 켜두고 발 이렇게 대고 계시는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불나기 쉽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동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제가 이 정도에서 이제 물러나면 안 되겠죠. 오늘 화재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화재 보험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아유. 이번에는 주택화재보험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는 시리즈로 상가 공장화재보험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야, 이제 뭐 겨울철 불조심은 문수진 전문가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아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요즘 날씨에 딱 맞는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정보들 가지고 오셨으니까 우리 동기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 실손보험이나 안보험 같은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근데 화재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쩌면 우리랑 가장 가까이 언제든 쓸 수 있는 게 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불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피해를 낼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지금 당장 생각을 해봐도 뭐 라이터도 있죠. 가스레인지도 있죠. 뭐 요즘에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걸로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도 또 요즘에 캔들들 많이 맞아요. 쓰시잖아요. 예. 우리 곁에 상당히 가까이에 이런 불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대비는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재보험을 많이 안 드셨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네, 우리 쭈디같이 청취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오늘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화재보험이란 게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빠밤. 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부담함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건물이나 동산, 집기, 기계, 시설, 가재도구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입 대상이 되고요. 네. 건물에 대해 자세히 나열을 좀 해보자면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창고나 빌딩 아니면 점포 이런 각종 상업 용도 건물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또 상가 이런 건물부터 기계나 시설, 가재도구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아요. 이 중에서 특수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물들인데요. 이 특수건물은 극공유 건물, 그다음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의 아파트, 11층 이상의 빌딩, 이런 공장 이런 것들이 바로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이런 곳들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화재보험의 기본 정의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화재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종류가 또 많아요. 네, 먼저 만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기? 만기면은 보장을 해주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나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 보통 3년에서 15년 사이에 고를 수 있는 장기 화재 보험이 있고요. 네. 또 보험 기간이 단 1년뿐인 일반 화재 보험이 있어요. 야. 이 두 가지 보험은요, 만기 기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다른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점이 있다. 네. 둘 사이에. 네. 먼저 납입축이 다른 거. 납입축이라는 건 우리가 보험료를 냈을 때는 항상 매달 보험료를 납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장기화재보험은 매달 내는 월납으로 납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낼 수 있는 연납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체를 뭐 10년 동안 보장받으려고 10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일시납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화재보험은 아까 만기가 1년짜리라고 했잖아요. 네. 무조건 일시납으로 내야 됩니다. 매달 12달을 나눠서 내는 방법이 안 돼요. 그러면 12달 동안 나눠서 내지 못하고 1년 가입을 해야 되는데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12달치를 한 번에 내야 되면. 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 일반 화재 보험의 보험료가요, 장기 화재 보험의 그 총 납입하는 보험료보다는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일시납을 하시더라도 부담은 좀 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기 화재보험, 그러니까 3년 동안 들 수 있는 화재보험이나 15년 동안 들 수 있는 화재보험, 3년에서 15년 사이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그 장기 화재보험보다는 1년 동안만 들 수 있는 화재보험, 일반 화재보험이 많이 저렴하다. 그래서 한 번에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감은 확 줄어들 수 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차이가 있나요? 네, 장기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화재와 관련된 특약뿐만 아니라 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의 상해, 신체에 관한 특약까지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일반 화재 보험은 화재만 단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이라든가 상해 부분을 보장하고 싶다면 별도로 또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본인과 실로 인해서 화재가 나면 상황에 따라서 벌금, 화재 벌금이라는 게 부과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때는 장기 화재 보험에는 화재 그 벌금과 관련된 특약이 있어서 가입해뒀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화재 보험은 이런 특약이 없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 화재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런지 보장에 있어서 제한적이다라는 단점이 또 있기도 하네요. 그러면 장기 화재 보험을 들지 일반 화재 보험은 왜 들어요? 조금 그렇죠. 단점이 왜냐하면 필요한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돈이 이렇게 크게 나가시는 거, 이렇게 매달 길게 내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뭔가 한 번에 딱 내버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반 화재 보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혹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두 보험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보험금 지급하는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화재 보험은 실손 보상과 비례 보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일반 화재 보험은 비례 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요거 실손보험에서 잠깐 설명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네, 요거는 실손보험이랑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또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아하. 실손보험에 했던 내용을 살짝 잊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워져라. 빠져나가라. 자, 비례보상과 실손보상 어려워요.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비례보상, 실손보상을 설명드리기 전에 두 가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화재보험에는 보험 가액이라는 게 있고 네.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액은 4글자고 가입 금액은 6글자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신다고요? 네, 이거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 보험 가입 금액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사에 보험을 들 때 나는 5천만 원 가입할 거다, 뭐 3천만 원 가입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보장받는 네. 금액이잖아요. 네. 그다음 보험 가액은 뭐냐면 이 그 물건의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좀 예를 들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차를 맨 처음에 이 차를 샀을 때 내가 5천만 원을 주고 샀어. 그러면은 이 5천만 원 사고 났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5천만 원을 다 줄까요? 아니면 현재 감가상각을 해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줄까요? 가치를 주죠. 그렇죠. 바로 그게 보험 가액이에요. 아. 이 건물의 현재 가치를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실손보상은요, 이 보험 가입 금액 한도 안에서 내가 가입을 한 금액, 보험회사 가입 계약한 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이나 건물, 공장, 창고 등이 손실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인 게 바로 보험 가입 가액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가치, 이 실제 현재 가치, 요거랑 대비해서 보상해 주는 게 바로 비례보상입니다. 그래서 실손보상은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례보상은요, 보험 가입 가액을 대비해서 보상을 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1억의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1억의 보험을 가입하고 내가 실손보상형으로 해가지고 1억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8천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한도가 1억이니까 8천만 원까지는 보상을 받겠죠. 그렇죠. 실손보상. 네, 실손보상이니까. 요거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비례보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억짜리를 가입했어도 이 건물의 가치가 1억이냐 2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건물의 가치가 2억인데 내가 1억만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비율로 보면 건물의 가치가 2억짜리인데 1억만 가입했으면 몇 퍼센트 가입한 걸까요? 50% 가입한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손해를 봤으면 이 보험 전체가 이 보험 가입 전체를 가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50%만 가입했기 때문에 손해액의 50%만 보상하는 게 비례보상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만. 네. 그래서 아니지 2억이 이게 가액이니까 1억을 다 줘야죠. 그쵸. 2억을 다 못 주는 게 그게 아까워야지. 바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그 질병보험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화재보험에서 가입하는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비례보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실손보상이 훨씬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맞습니다. 하네요. 네. 네. 장기 화재보험은 실손보상과 비례보상 둘 중에 선택이 가능하지만 일반 화재보험은 실손보상만 가능하다라는 거 맞죠? 네. 네. 동기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이 이제 또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바로 장기 화재보험에 있는 자동 보건 제도예요. 이건 뭐냐면 그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의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가입을 1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화재가 나서 5천만 원의 화재 피해액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80% 미만이잖아요. 5천만 원이.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5천만 원 받고 나서는 보험금 한도가 자동으로 다시 1억으로 예, 복원이 돼요. 우리가 5천만 원 일반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 1억을 가입해서 5천만 원을 썼다. 화재보험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일반 화재보험은 1억에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만 한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장기는 다시 복원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좀 달라요.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될랑말랑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보험 가입 금액 1억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손해가 5천만 원이 났어요. 그러면 장기 화재 보험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지급을 했겠죠. 예. 그런데 이 5천만 원은 내가 가입한 1억에 몇 퍼센트가 보장이 된 거죠? 50%. 예. 그래서 80% 미만의 손해액이잖아요. 이렇게 80% 내가 가입한 금액의 80% 미만의 손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1억의 한도가 재생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장받는 기간이 길잖아요. 만약에 10년짜리를 들었다. 근데 요번에 1년 차에 내가 손해가 나서 5천만 원을 하면 나머지 9년 동안 5천만 원만 보장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1억의 한도가 생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는 이해 못하고 지금은 이해를 한 이유가 제가 앞서 정리를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네. 일반 화재보험이 실손보상만 가능한 게 아니라 비례보상만 가능하다. 네. 짚어주셨어요. 아우, 네. 죄송해요. 그냥 넘어가셨어요. 자, 그러면 장기화재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마지막으로 짚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저희 1부 마무리, 아니 1부랜다. 3부 마무리하고 4부로 건너가야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화재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될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냥 화재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 들었으면 된 거고 안 들었으면 뭐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만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구나, 파악하면 되겠구나, 뭐 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장기 화재보험과 그냥 일반 화재보험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두 가지에도 차이가 있고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지를 또 내가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몰랐습니다. 자, 그럼 앞서 장기 화재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끝났어요. 맞아요. 주의해야 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반 화재보험은요. 보험 기간이 1년으로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대신에 매년 만기일을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자동차 보험 갱신하는 것처럼 만기일에 이것도 그렇게 재가입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만기일 한 2달 전부터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맞아요. 가입하셔야 됩니다. 만기일 다가옵니다. 계속 알려주잖아요. 네. 이건 안 알려줘요? 한두 번? 자동으로 보험사에서 가는 그런 메시지? 음.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좀 고객 관리를 잘 하시는 분 같으면 또 알려주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쪽에 오면 맨날 놓치고 나서 오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거는 놓치기가 쉽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입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고가 있었다, 화재 사고가 있었다, 아니면 보험금 청구했던 내역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1년짜리는 다음에 가입할 때 갱신이 아니라 재가입이거든요. 새로 가입하는 거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인수를 아예 보험사에서 안 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장기 화재 보험보다는 많이 저렴하지만 저렴한 대신 이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화재보험을 든다 그랬을 때 지금 문수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권해드리겠어요? 저는 장기 권해드립니다. 장기 화재보험. 좀 사업체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일반도 조금 고려해 보겠지만 뭐 사업체 분들 중에서는 제조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뭐 기계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폭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보상도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를 추천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렇군요.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장기 화재보험과 일반 화재보험 나뉘어 있다라는 거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앞서 3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4부 시작하면서 장기 화재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장기 화재보험은요. 화재와 관련된 특약뿐만 아니라 배상 또 상해와 관련된 특약까지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수진 전문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화재만 단독으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약들도 가입을 할 수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런 장기 화재보험을 추천해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장기화재보험은 자동 복원 제도가 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의 80% 미만의 사고라면 보험금을 지급한 뒤에 금액의 한도가 자동으로 또 복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반 화재보험은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나면 남은 자녀 가입 금액으로 만기 때까지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이제 4부에서는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그 화재보험을 만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드렸다면 이번에는 보험 목적물, 이게 보험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나눠볼 건데요. 네. 일반 물건이나 공장 물건이 대상인 일반 화재보험이 있고요. 네. 또 주택 물건이 대상인 주택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주택 화재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동키분들에게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주택화재보험이 아닐까 싶어요.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주택 화재보험은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 화재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화재 관련 특약 이외
이외에도 아까 배상이라든가 상해와 관련된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그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이외에도 소방 손해라든가 뭐 피난 손해라든가 배상 책임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뭐 풍수의 손해, 도난 손해, 급배수 시설, 뭐 층간 소음 피해, 요새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어요. 뭐 가전제품 수리 비용, 또 뭐 내가 만약에 일상배상 책임 특약이 내 건강보험이나 다른 보험이 없다면 이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추가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층간 소음 피해 요거 괜찮은데요? 네. 층간 소음 피해는 뭐예요? 이게 이제 위층 아래층 이제 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렇군요. 층간 소음 피해 요거 한번 잘 알아봐야겠는데요. 요새 제가 하도 한번 좀 사건들이 알아보도록 많아가지고. 할게요. 네. 네. 앞서 3부에서 장기화재보험이랑 일반화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주택화재보험은 그중에서 장기화재에 속한다라는 거. 그러면 주택화재보험의 담보가 엄청 다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먼저 이제 기본 특약, 기본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본 계약에서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뭐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이런 거 보상을 하고요. 또 이 기본 특약에는 폭발이나 파열도 보상을 해줘요. 보통 일반 상가나 공장 화재 보험은 폭발이나 파열과 관련되어 있는 손해는 별도로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주택 화재 보험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계약 기본 계약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 상가나 공장의 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 이런 거는 따로 돈을 주고 특약으로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주택 화재 보험은 기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아까 또 소방 손해라는 것도 있던데 그건 또 뭐예요? 네, 이 소방 손해는요. 화재를 우리가 이제 진압하는 과정, 소방차가 와서 물을 이제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로 인해 손해가 갈 수 있겠죠. 우리 집만 뿌리는 게 아니라 사실 뿌리다 보면 옆집도 뿌리게 되고 그럼요. 앞집도 뿌리게 다 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손해는 이쪽 소방 손해에서 보상을 하는 거고요. 남의 집이 피해를 입는 거, 불을 끄는 중에 남의 집에 피해를 입는 거는 또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재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특약인데요. 화재로 인해서 그 타인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부상을 당했거나 혹은 타인의 그런 재물 아니면 집기 이런 거 타인의 가구 이런 것들이 망가졌을 때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불 조심해야 되겠지만 불 안 나야겠지만 불이 났을 때 정말 총체적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걱정되는 상황들을 다 이렇게 책임을 져주네요. 네. 배상 책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배상 책임은 사실 그 배상 책임이라는 그 단어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참 보상 내역이 달라지잖아요.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면 내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상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물건을 내가 배상하지는 않거든요. 오로지 타인이 입은 피해만 보상을 해주는 게 배상 책임이고요. 네. 이 화재 배상 책임 보험도 화재로 인해서 남의 집, 다른 사람의 물건 피해를 배상해 주는 거다. 우리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일상적으로 생활했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뭐 신체에 대해서 뭐 손해가 가게 됐거나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리게 되면 해주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화재 손해 특약은 내 물건, 내 가재도구 같은 것들에 대해서 화재로 인해 뭔가 손해가 났다면 보상을 해줬다. 그러면 화재 배상 책임 특약은 타인의 피해가 포커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또 다른 특약도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화재 벌금 특약이 있어요. 우리가 화재 벌금 특약. 네. 화재가 일어나게 돼서 이제 불을 끄거나 이러면 이제 그 원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벌금이 이제 부과되거든요. 근데 이 화재 벌금 특약도 가족들 전체가 또 적용받을 수 있는 가족 화재 벌금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그리고 주택 화재 임시 거주비.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의 원인이 그 가족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벌금을 물게 생겼어요. 그럼 그거를 내 보험으로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벌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네, 벌금. 네. 근데 그 주거지는 같아야 되죠.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는 그 약관상에서 가족을 정의하고 있을 때 주민등록사 거주지 같이 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택 화재 임시 거주비라는 것도 있어요. 불이 나면은
일단은 다른 데 가서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집 가까운데 모텔에 가서 주무시던지 이렇게 음.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거주비가 우리가 마치 아프면 입원 일당 하루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거주비도 나오는 것도 있고요. 도난 손해 또 풍수의 손해 보장 특약도 있고요. 말 그대로 화재로 인한 벌금이 나왔을 때 해주는 보상은 보상이고 또 집이 다 타버려서 임시 거주해야 한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원상 복구될 때까지 임시 보상비는 지원을 또 해주고요. 도난 손해는 도난 당한 상황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받으려면 고가의 물품이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보험 가입할 때 명기해놔야 돼요. 명기라는 게 나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라는 거. 뭐 금이 있어요. 얼마 몇 돈 있어요. 이런 거 명기를 좀 해놓으셔야지 도난 손해도 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시세가 많이 올라 있으면 오른 그 금값으로 해줍니까? 그거는 가입 금액 한도가 있어요. 뭐 도난 손해에 대해서 300만 원 한도. 그럼 그 안에 한도까지 300만 원? 뭐 500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는 안 삽니다. 에이. 네. 그렇군요. 진짜 다양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화재만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도난, 또 임시 거주, 그리고 또 벌금 이런 모든 게 다 보상이 된다. 본인에게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고민해서 잘 골라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밖에 또 살펴봐야 될 특약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사실은 문의가 들어오는 게 요 특약이에요. 급배수 시설. 급배수 시설. 네, 그 급배수 시설 누출에 대해서 손해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건데요. 수조라든가 급배수 시설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누수 또는 방수가 됨으로 인해서 이 어떤 목적물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게 됐을 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이 급배수는 남의 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상해 줘야지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급배수 시설에 대해서 우리 집에 손해를 봤다. 우리 집 거는 고쳐줍니다. 근데 밑에 집 물 샜다. 그러면 급배수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일상배상 책임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고쳐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를 보상해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달라진다 그러셨는데 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내 명의로 된 우리 집을 보장받아야 된다. 나야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그 어떤 뭐 정수기 이런 거에서도 누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보험 가입할 때 이런 급배수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에 가입한다면 주소지, 목적물의 주소지가 또 있거든요. 우리가 우편물 주소지랑 목적물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다면 화재보험의 급배수 시설 누출 손해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살든 임차인이 살든 상관은 없어요. 네. 내가 살지 않더라도 내 명의라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아랫집을 보상해 주는 경우는 일상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앞서도 얘기해 주셨네요. 그렇군요. 누구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특약이 다 다르다라는 거 우리 여러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게 남아 있을까요? 네, 사실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전세든지 월세든지 세를 들어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세입자인데 내가 꼭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입자에게는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은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이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서 반환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네. 민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수나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아무리 집주인이나 윗집이 보상해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새로운 또는 뭐 동일한 가전 도구를 구입해서 생활을 이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세입자분들도 꼭 화재보험을 들어두신 걸 추천드리고요. 그 화재도 또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세입자가 보상해줘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입자든 아니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화재보험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세입자가 가입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들 해주시거든요.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세입자도 본인이 주거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곳에서 꼭 들어야 된다. 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이고요. 신은섭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왜 화재보험은 아파트보다 주택이 가격이 비싸게 받을까요?
일단 그 비교를 그냥 본인이 개인이 보험 설계를 받아보셔서 금액을 비교하신 건지 아니면 아파트 그 관리비에 있는 화재보험료를 보시고 그냥 비교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관리비에는 몇천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딱 이제 면적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 우리가 보통 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그 주 화재보험에 대한 주기능이 아닌 부수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거의 다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파트랑 주택은 구조 자체가 틀려요. 그렇죠. 아파트는 뭐 천장, 그다음에 밑에 바닥, 옆에 벽이 전부 다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 화재보험의 보험료 책정은 면적과 그다음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구조물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자재들. 달라요. 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벽돌에 슬라이트 지붕 이러면은 또 좀 건물 급수가 낮아지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연식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질문. 3932님께서 아파트에 단체 화재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따로 또 들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주시네요. 네, 단체 화재보험에는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딱 우리 집 화재 났을 때 보상받는 것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 단체 화재 보험만으로 우리 집에 불난 거는 우리 집만은 그래도 보험의 보장이 충분해요? 아니요. 면적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 보험을 관리하시는 분이랑 또 이제 이 아파트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협의하에 그 금액대를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다음 몇천 원대에서 이제 보상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관리사무소 비용에 2,000원, 1,000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따로 보험에 가입을 하면 네. 단체 보험이랑 이 내가 개인적으로 든 보험이랑 이중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중복 보상은 아니고요. 네. 비례 보상이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도가 조금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약에 피해금이 좀 컸다면 네. 한도가 조금 더 커져서 내가 보상받는 금액이 커진다. 네. 1100님도 물어보신 게 있는데 요거 좀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오피스텔은 상업용과 주거용이 있는데 주택화재보험 적용이 될까요? 오피스텔은요, 등기부등본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용도를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라고 해서 원래 용도 승인 난 게 상업이면은 그냥 상업이고요. 주거면 주거예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데 상업용 등기부등본에 상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주택화재보험 가입하실 수는 없으세요. 보상이 안 됩니다. 네. 가입하실 수는 있지만. 네.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장기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 차이점과 장단점을 잘 알아두자. 네, 둘째. 주택화재보험 기본 특약 외에 나에게 필요한 특약들을 골라 가입하자. 셋째. 아파트 누수 보상에 따라 대상에 따라 특약이 다르니 미리 알고 대비하자. 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문수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